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단식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말이죠, 대정부 공격 수위를 끝없이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 집회를 가졌죠. 근데 오늘은 의원총회를 가졌습니다. 자기들 말로 비상의원총회라고 하는데, 아니 비상걸대가 따로 있지,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 단식 그만두라는 걸 가지고 비상자를 붙인다는 거, 이거 제정신입니까? 여하간 비상의총을 가져서 대정부 공격 수위를 아주 끝없이 높이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자, 방귀 낀 놈이 승질낸다는 거 똑같아요. 예. 아니, 죄를 누가 저질렀는데 이 판에 무슨 한덕수 총리가 무슨 죄 있다고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을 즉각 내겠다고 합니다. 내면 내년 총선 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관련 동향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교사들의 항의 집회가 오늘 또 국회 앞에서 있었는데요. 오늘 지금 보도를 보니까 한 3만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쓰레기도 전부 다 수거하는, 그래서 정말 뭐라 그럴까요, 수준 높은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교사들의 권익의 향상을 위해서 입법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교권 4법 빨리 좀 제거해달라, 정기국회 1호 안으로 정리해달라, 이러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관련 집회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중국 대사관, 갑자기 우리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입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 대사관이 지금 언론에 또 한 번 뭐라 그럴까요? 이 포커스가 되고 있어요. 자, 하나는 일종의 저는 테러 행위라고 보는데, 지금 오늘날 테러의 정의는요, 그야말로 폭력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일단 테러로 정의가 됩니다. 테러의 범위가요, 9.11 사태 이후로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테러라고 보는데, 이 주한 중국 대사관에다가요, 이 유리병 2병을 투척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뭐 인명피해라든가 무슨 뭐 물질적 손해는 별로 없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일단 유리병 2병을 투척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현장에서 체포해서 지금 남대문 결수서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관련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또 하나 중국 대사관에서 항의 집회가 있었어요. 지금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 한 2,500명 정도가 있는데, 중국과 북경 간에 이 국경이 열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이거를 강제 북송을 하고 있다, 추진하고 있다. 이미 한 100여 명이 강제 북송됐다. 이러다 보니까요, 우리 한정협에서 우리 시민단체죠, 이 기독교 탈북자 그 북송을 반대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오늘 집회 시위를 열었어요. 그래서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해달라라고 하는 항의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함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이 방송은요, 본래 이 앞방송에서 제가 한번 이 다른 주제인데,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일부 보완해서요, 처음부터 다시 제가 방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내용들이 보완이 됐어요. 우선요, 이 박광훈, 민주당 보면 박광훈이가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내용입니다. 비상의총을 하고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거는 이제 어제 그 박광훈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용산 딱 보이잖아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규탄하고 국정쇄신을 촉구한다는 이런 잘못된 취지의 여론 왜곡전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얼마나 잘하고 있고, 국정쇄신을 문재인이 완전히 이념에 빠뜨린 국정을 갖다가 그야말로 국가안보, 국가이익, 그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잘 꾸려나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어제 계속해서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의존의 만류, 그리고 오늘 의총에서도 중단을 해달라라고는 요구가 있지만은 이재명이는 끄떡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또 어제도 계속되고 있는 의원들의 단식 중단 촉구. 이건 무슨 지가 황제 단식하는 게 맞아요. 예. 무슨 단식하는 게 이게 무슨 벼슬하는 겁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식 기록을 갱신 중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출구가 마땅치 않아서 고민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요구 나온 것 중에 이제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데 민주당이 아는 것은요. 탄핵, 특검, 그다음에 촛불 이런 것밖에 아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자료 화면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하나씩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요. 오늘 집회와 오늘 비상의총에서는 5가지 결의사항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 그리고 검찰 독재에 맞서는 통력 투쟁을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5가지의 결의문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요.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그리고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의 즉시 제출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그리고 사건 은폐와 관련된 특검법 관철을 위한 절차에 즉각 돌입하겠다. 그러니까요. 총리 해임안은 즉시 내고 그리고 특검법은 즉각 돌입하고 아주 웃겨요. 한마디로 좀 급하게 할 거 이거를 정말 국정의 우선순위에 맞게 좀 하라. 예, 이렇게 당리당략적만 추진하지 말고 이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선 항쟁. 야, 이 용어가 굉장히 수위가 높아요. 항쟁. 예, 60 민주 항쟁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 추진. 불법을 저질러요? 아니, 검사가 불법 저지르고 바로 처벌받죠. 지금 얼마나 잠 안 자고 열심히 수사합니까? 예, 그러니까 검사 좌표 찍기에 또 나선 거예요. 자, 이런 이해가 안 되는 그야말로 민심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만 달리고 있는 민주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걸 보면 참 기가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포괄에 맞서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국민 항쟁을 하겠다. 이 점을 결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단식 대책과 관련해서는요. 오늘 모든 의원들이 결의로서 단식 중단을 요구했고 단식 중단을 결의했다. 그래서 이 결의를 이재명한테 전달을 했는데요. 전달했더니 이재명이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고민해 보겠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고민해 보겠다. 근데 고민해 보겠다는 것이 수용한다는 차원에서의 고민이 아니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추가적으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단식 중단 요청을 받아줄 때까지 계속 설득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의총을 종료하지 않고 정회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요, 자, 국회 본청 인근에서 국회의원들이 대기하고 단식 결정을 나올 때까지 집에 가지 않겠다 했는데요. 지들끼리 뭐 고수 치고 막걸리 먹는 거 아닌가? 예,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의총에서 또 이제 몇 명이 발언을 했는데요. 야, 이 경쟁적으로 공천받기 위한 이 경쟁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용산에서도 용산 집회에서도 말이죠. 이 박광훈 원내대표의 어제 기자회견의 핵심은 뭐냐? 아니 이재명이가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왜 정부 여당 인사는 한 사람도 안 나타나냐? 이거 안타깝다. 예. 그리고 단식을 좀 멈춰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걱정한 사람이 아무도 없냐? 이렇게 비정하고 잔인하냐? 예. 그러면서 국정기조 완전히 전환하고 쇄신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자기 사법 방탄 치려고 하는 인간한테 왜 단식을 풀려고 그래요? 단식 들어간 것도 지멋대로 들어갔으니까 푸는 것도 지멋대로 풀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상희 의원도 지금 이제 어제 기준이죠. 어제 이제 집회가 열렸으니까 16일째인데 사선을 넘나드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한마디 언급이 없다. 여당도 본 척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롱한다. 거꾸로 정치 공작으로 대받고 있다. 옳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 여당이. 하도 비정하다 하니까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가 어제 단식을 중단해달라. 그러나 내가 단식 현장을 방문하진 않겠다. 아니 죄인한테 왜 가요? 죄인한테, 범죄인한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김상희는 뭐라고 하느냐. 적어도 오늘 윤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의 손을 잡아야 한다. 정치를 복원시키고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정치 복원 새롭게 출발하려면요. 이재명이가 빨리 스스로 단식을 꺼라. 이 길밖에 없어요. 결자 해지라는 말이 이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제 공식 기자회견문을 백혜련이가 낭독을 했어요. 백혜련이가 또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 몰라라, 묵묵부답이다. 폭주의 속도를 오히려 높이고 있다. 그리고 또 고민정에도 또 나와서 금도를 넘어서고 있다. 참 이것들이 말이죠. 참 말을 아무데서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말을 어디서 어떤 워딩으로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무식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지금 집회 그리고 오늘 의총 내용을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지금 야당의 이 비판 수위에 대해서요.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한마디로 이건 놀부심보다 이 화성인이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로써 민주당은 대한민국 공당이기를 포기했다. 왜 생뚱맞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느냐. 그리고 내각 총선태, 총리해임 이런 거는 도저히 대한민국 공당의 요구라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대표 단식 그만둬라 했더니 왜 뜬금없는 내각총 사퇴이냐. 그래서 가뜩이나 대표 사법 리스크로 고역을 겪는데 대선 공작 사건의 통계 조작까지 드러내면서 국내 심판이 다가오니까 아예 대한민국과 함께 침몰하겠다는 망국적인 놀부 심포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장동혁 원내 대변인은 정말 내각 총사태를 들고 오는 걸 보면 이거는 화성인이 아니고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긴급의총 결의문은 화성인 결의문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섰는데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의총 내용 전달을 마치고, 자, 뭐 아까 이제 고민정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금도롱 집단이다. 아니, 니들이 전 정부 인사에게 한 짓은 다 까먹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싶고요. 검사 탄핵, 제가 아까 퍽하면 탄핵밖에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교사 집회, 우선 자료화면을 보겠는데요. 3만 명이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모였습니다. 질서 정연한 시위를 했어요. 자, 이것도 또 시위 장면. 이 3만 명이면요. 꽉 찬 어마어마한 인원이 제주에서까지 비행기 타고 왔어요. 자, 그리고요. 교사들의 이 집회 수준. 이게 3만 명이니까요. 이 정도로 여의도 앞을 꽉 메웠습니다. 요 절규를 교육당국 국회의원들 똑바로 알아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써있듯이요. 9월 국회에서 이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켜달라. 교권사법.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사들의 집회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2주 만에, 왜냐하면 지난 4일 날 49제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2주 만에 오늘 이제 집회가 열렸고, 경찰 측 추사는 뭐 2만인데, 주최 측 추사는 3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구의 핵심은요, 지금 교권사법이 지금 다 잘못되어 있는데, 교권사법을 똑바로 지금 개정을 해달라. 그래서 교권사법은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다음에 교원지휘법, 교육기본법으로 되어 있고, 이 교권사법 플러스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조속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권사법은 15일 날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고 21일 날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1일 본회의를 통과 제대로 또 여기서 또 야당이 또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거를 강력히 촉구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2014년도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 8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교사가 무려 9,910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게 교직을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검은 파도를 멈추지 않는 슬고를 내걸고 집회가 열렸는데, 이 교사들은 교권사법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무분별한 정사학대 교사 적용 폐지하라. 그 다음에 죽지 말고 살아가자. 손을 잡고 연대. 이런 구호를 외쳤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집회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끝나가지고 새로운 집회 문화를 지금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 교사들의 발언 중에서 핵심적인 걸 말씀을 드리면, 전국의 수많은 선생님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한다. 죽음을 애도하고 이것은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 산업재해다. 교육부가 언급한 마음치유 진단과 관련해서는 아픔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그리고 아파도 미안하지 않는 문화, 나의 아픔이 동료 교사에게 민폐가 되지 않는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고요. 오늘 집회는요, 전교조하고 교사노동조합 연맹과 같은 좌파 교원 단체도 참석해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민께 드리는 공동 호소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자, 오늘 명동 주한 명동 대사관에 아주 혼이 났어요. 유리병 2병을 투척했는데 이 유리병은요, 염색약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보도에 따르면 염색약을 들어가 있는 유리병, 이거를 투척했다. 예, 그래서 이 염색약과 관련된 내용, 중국 대사관, 이 탈북자 이런 집회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요, 제가 이제 이 염색약을 투척했다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이 자료 화면으로 준비를 했어요. 자료 화면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요, 이게 그래서 대문이 아주 보기 흉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재물손괴죄로 지금 현장 체포돼 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국 대사관의 이게 정문이에요. 전문의 염색약을 지금 염색약으로 추정되는 물질. 근데 염색약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은 일단 염색약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 무슨 뭐 독약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약에 따라서 이 죄질도 지금 처벌 수위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도 일종의 저는 테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요. 유리병을 투척해야 된 종이를 스스로 작성한 종이도 발견이 됐는데 이 사람 주장은요. 길림성에 거주했었는데요. 길림성에 있는 집이 화재로 타버렸대요. 그래서 새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 보조금을 좀 신청을 했는데 초원서기가 반대해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노로 오늘 중국 대사관의 앞에서 이렇게 이 염색약 2개의 병을 투척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중국 대사관에 지금 이제 이 탈북자, 이 강제 북송, 이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어요. 이 집회를 연 시민단체는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 협의회입니다. 이사장은 장기호 이사장이고, 그래서 오늘 탈북민 지금 중계는 한 2,600여 명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UNHCR을 비롯한 국내 인권단체들하고 미 국무성과 의회, 국제사회가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점을 지금 이 호소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러한 비인도적 만행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즉각적으로 중국 정부는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성명서에서. 예. 자, 그리고요. 중국은 이제 안보리이사국이고,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이고, 유엔 고문 방지 협약의 비준 당사국이고, 그래서 유엔 난민협약, 유엔 난민의정서, 국제협약에 따라서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자, 그리고 탈북민을 북한에서 박해와 학정을 피해서 북한을 탈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체류중인 탈북민들에게 난문주의를 부여해서 자유의사로 희망하는 나라도 송환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탈북민들이 우리 한국으로 올 경우에는 받아들일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중국의 전향적인 개선 조치를 희망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앞으로 국제사회와 연대해서 한정협에서는요,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대중 압박을 계속할 예정임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압박 여론을 중국 정부에 대해서 좀 수위를 높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요, 극동방송에서 지금 극동방송 장학재단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장학금 후원을 좀 해달라 이런 뭐라고 그럴까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도 하고 있고 장학금을 계속 후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이 동영상 한 2분짜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극동방송 또 이 김장한 원로 목사님이 좌파다 그러는데요. 정반대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우파 목사님이시고 이북에서 월남하신 목사님이에요.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 좌파 있는 거 봤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뭐 김장한 목사님은 원로 목사로서 그래 뭐 대통령 목사라고는 닉네임을 달을 정도로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이 원로 목사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극동방송에서 지금 만든 홍보 영상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극동 PK 장학재단의 이름 속 PK는 무슨 뜻일까요?
극동 PK 장학재단의 설립자이며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의 설교 시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하우스보이였던 소년 김장한 목사를 미국으로 데려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칼 파워스 상사입니다. 가난한 탄광촌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 학자금으로 대학에 가기 위해 자원 입대했던 칼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서 작은 체구에 반짝이는 눈을 가진 하우스보이 빌리를 만났습니다. 이후 파워스 상사의 헌신적인 사랑과 지원은 기적의 마중물이 되어 김장한 목사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한국뿐 아니라 오늘날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이 시대 영적 거장이 되게 합니다. 칼 파워스의 P, 빌리 김의 K를 각각 이니셜로 사용한 극동 PK 장학재단은 우리 곁에 있는 제2, 제3의 칼 파워스를 찾아 김장한 목사와 같은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8월 11일 설립된 극동 PK 장학재단은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과 북한 이탈 주민,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 유학생 등을 고루 선발하고 있으며 국내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극동 PK 장학재단 장학생들이 공부하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1,400여 명의 국내외 학생들에게 39억여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극동 PK 장학재단의 기금 마련을 위한 제13회 후원 골프 대회가 10월 16일 월요일 안산 대부도에 있는 더 헤븐 CC에서 열립니다. 오셔서 또 한 분의 칼 파워스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 가운데 김장한 목사와 같은 리더가 세워질 것입니다. 극동 PK 장학재단과 함께 한 사람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또 저의 심야 방송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